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미래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미래 특강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사회성이라든지 초연결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만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조이고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사회적 용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대감 소비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야기는 기업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고요. 물론 제가 대기업 강연이나 그런 데 갈 때 꼭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첨단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내용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발음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1.5배속 혹은 2배속으로 들으시기를 또 추천드려 볼게요. 자, 먼저 과거의 소비와는 뭐가 달라진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 인류의 물건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의 가치는 사용가치, 교환가치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정말로 쓸모가 있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교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냐, 실용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자,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대량 생산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되고요. 수요보다도 공급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실용적으로 필요한 것만 제공해서는 물건이 남아 돌아서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뭘 생각해내기 시작했냐면은 그 물건에 정말 실용성뿐만이 아니라 갖가지 환상을 덧입히는 기호 가치를 심어두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기호 소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호라는 것은 기호 1번, 2번 이런 것처럼 사인의 뜻입니다. 참고로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후기 자본주의를 설명한 장 보드리아르의 소비의 사회 그리고 다른 책들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한번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참고로 그냥 가볍게 구매하실 만한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에는 옷이 부족했을 때는 정말로 내 몸을 따뜻하게 가려줄 수 있으면 장땡이었으니까 그것은 사용가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 시대는 다르죠. 단순히 내 몸을 보호해주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렇게 구찌라든지 갖가지 브랜드 옷을 여러분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제는 몸보호, 신체 가리기 기능이 아니라 이 옷이라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브랜드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호 소비예요. 한 물건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 막 환상을 덧입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걸 갖고 싶게 만드는 욕망을 형성해 내는 거예요. 실용성의 측면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나이키죠. 나이키는 물론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기업이지만 광고를 할 때 그 기능만 홍보를 하고 그러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이러면서 유명 스포츠 선수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을 도전적인 이미지들을 덧입히면서 사람들에게 나이키 신발 갖고 싶어. 저 신발을 사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와 내가 동일해지는 걸까? 이런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소비 사회는 이미지와 환상을 구매하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냥 굴러간다고 자동차가 아니에요. 벤츠를 사는 이유. 저 벤츠가 사회적인 성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시더라도 벤츠는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성공의 이미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상당히 형성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욕구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시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손목시계 넘쳐나요. 다이소만 가시더라도 5,000원에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다이소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시계를 왜 롤렉스 1,000만 원 넘게 주고 구매를 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기호 소비예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 환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상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시죠? 저는 다이소 5,000원짜리 시계를 늘 차고 다닙니다. 자, 이런 환상을 심어주는 데는 기호의 시대에는 광고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기호 소비를 부추기는 천병이었고 사람들에게 불만을 이제 심어주는 거죠. 당신은 이 물건을 가져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 근데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당신은 불행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심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기호 소비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유효한 이론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호 소비만으로는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제가 기대감 소비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호 소비는 광고를 통한 환상 주입으로 필요 없는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전략을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이 기호 소비의 균열이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리뷰. 요즘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은 갖가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물건이 정말로 이만한 돈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또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평을 보면서 정말로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지, 광고대로 쓸모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뷰가 가능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뭐였냐면은 바로 가성비였어요. 자, 이 가성비라는 것은 가격 대비 성능 비율, 정말로 돈 쓸 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기호 소비의 균열을 한마디로 광고에 의해서 형성된 환상을 제거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 그로 인해서 성공한 기업이 바로 샤오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샤오미는 기호 소비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봐요. 자, 또 한 가지 균열 요인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Z세대가 좋아하는 브랜드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콘텐츠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기업이 물건을 소유해서 얻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콘텐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더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자, 요즘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기호 소비에 어떤 균열을 주냐면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두 동일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과거의 이론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기호 소비 같은 경우에는 베블렌 효과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못 살 만한 가격에 엄청 쓸모없는 거라도 비싼 가격에 뭔가를 자꾸 구매하고, 서민들은 그 부자의 그런 어이없는 소비를 보면서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게 베블렌 효과인데, 이제 콘텐츠 기업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유튜브 컨텐츠 똑같이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 컨텐츠 똑같이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호 소비로는 단순히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리뷰, SNS 같은 것들이 기호 소비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 무선 인터넷, AI,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요즘 잘 나가는 이런 키워드들이 기호 소비의 균열을 주고 새로운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대감에 대한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교체도 안 했는데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품이 자꾸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같은 제품이고 같은 서비스인데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자꾸 개인 맞춤 서비스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 자,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교체 없이 그 제품 자체가 성장을 한다? 야, 그러면 또 어떤 기능이 생겨날까? 이런 기대감의 가치가 저는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대감의 가치라는 게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 기대감을 구매하는 기대감 소비라는 것이 일어나고요. 기업은 그러면 고객의 기대감을 디자인할 필요가 생겼고, 그러므로 하여서 이제 기대감, 마케팅이라는 것도 앞으로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빵 기업들 있죠. 빵,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기업들인데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고객의 기대감을 디자인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이 빵 기업들이랑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그룹을 봤을 때 이 회사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구매하면은 업데이트로 더 좋은 경험을 앞으로도 제공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이러한 차이들이 굉장히 저는 결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도 기대감 마케팅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잘 나가는 가장 핫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예요. 사실 오늘 컨텐츠는 이 테슬라 때문에 탄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제가 전에도 미래 채널에서 이 테슬라의 OTA 그리고 그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라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다. 이건 테슬라는 일단 사두기만 하면은 동일한 자동차인데 자꾸 성장을 해요. 자꾸 기능이 생겨난다는 거죠. 뭐 이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호출 기능이라든지 게임 기능이라든지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거 진짜 저 갖고 싶은 기능인데 버드 아이 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주변까지 코너, 사각지대 없이 다 주차할 때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또 업데이트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기능이 생길까?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또 어떤 기능 생길까? 좋은 거 생기겠지? 이런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하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제품 하나에 또 어떤 기능이 생길까 기대감을 갖고 설렘을 가졌던 경험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을 다른 제품과 서비스에도 적용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기호 소비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환상을 심어주는데 테슬라는 TV 광고, 지명 광고를 하나요? 안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은 사용자들 자체가 이 자동차 굉장하다라고 동영상으로 리뷰 영상을 엄청나게 올렸고요. 테슬라는 유튜브 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기능이 있을 때마다 꾸준히 그 기능을 홍보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앨런 머스크라는 양반이 한번 발표할 때마다 다음 한 달 안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이 될 거다. 1년 안에 뭐가 될 거다. 이런 발표들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구매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 기대감.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까지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의 전략. 전에도 말씀드렸죠. 필요한 것은 다 갖춰뒀고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은 계속 향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 테슬라의 전략이 SNS, 이 리뷰의 시대, 그리고 데이터, AI, 클라우드, 구독 경제, 경험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동일한 거의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즘 잘 나가는 넷플릭스도 이 전략이에요. 넷플릭스 여러분들 기대감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요즘에 거의 한 달에 한 편도 안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죠. 이거 너무 안 보는데 돈 아까운데 끊을까? 생각하다가도 안 끊으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다음 달에 뭐 업데이트 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두자. 왜냐면 실제로 넷플릭스는 정말로 좋은 컨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는 거를 고객들이 알기 때문에 쉽사리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 애플이 원조죠. 자, 애플은 물론 기호 소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IT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명품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고를 통해서도 그런 이미지 심어주고 있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플은 이런 생태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일단 제품을 사두게 되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막 연결이 되고 새로운 OS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막 생겨나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런칭이 된다고 하는데 애플 워치와 TV 컨텐츠가 이제 다 연동이 돼가지고 운동 컨텐츠를 공급하는데 애플 워치에서 내 심박수를 딱 측정을 해가지고 TV 화면에 보여주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애플 뮤직에서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자꾸 엮어가지고 뭔가를 제공하다 보니까 애플을 사용할 만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사두게 되면은 뭐가 또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아마존의 생태계도 어마어마하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음악 서비스라든지 아마존 또 뭐 있죠? 구매뿐만이 아니라 프라임 서비스라든지 다 엮여져 가지고 일단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저것 혜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아마존 프라임 끊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잖아요.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피커의 원조 기업인데 원조는 역시 달라요.
일단 사두게 되면 기능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처음 2014년에 나왔을 때 저 알렉사 스피커가 애기였다면 지금은 뭐 거의 청소년 정도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재밌게 본 기능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알렉사 가드 기능, 집 지키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나 나간다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가드 모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문 깨지는 소리라든지 뭐 화재 경보 소리가 나면은 그 사용자 스마트폰 어플로 알려주고요. 또 에코 스피커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캡스에 연락이 되게 해주고요. 또 스마트 조명과 연동이 돼가지고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자꾸 제품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제품이 스마트 조명 여러 가지 있지만 필립스 휴를 따라갈 수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 없어요. 다른 제품 저렴하지만 저는 필립스 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품을 사두게 되면은 기능이 자꾸 늘어나요. 자, 물론 당연히 스마트폰 음성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영화, 게임 등과 연동 플레이가 되는 것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알렉사랑도 연동이 돼가지고 집에 누가 있는 것처럼 꾸며준다. 자, 일단 구매해 두게 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스마트 제품들과 연동이 돼가지고 함께 저렇게 기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TV 화면에 맞춰서 조명이 바뀌기도 하고 영화 볼 때 그 화면에 맞춰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화면에 맞춰서 뭐 바뀐다든지 최근에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해질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집 조명을 노을 지는 것처럼 바꿔주는 기능. 제가 또 최근에 그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사두면은 또 계속 기능이 생기니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 기대감 디자인이란 뭐냐면은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어떤 기능과 서비스가 생길까? 이러한 생각들을 고객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바로 고객 기대감 디자인, 기대감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기업들은 기대감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객들은 제품, 서비스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함께 구매하고 있다. 기대감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 소비,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가능한 이유는 리뷰, SNS, 데이터, 무선 인터넷, AI,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 소비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업데이트로 성장이 안 되는데 무슨 기대감을 갖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잘 나가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국의 1등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제품과 서비스에 기대감을 갖게 해주던가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업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1등 기업들 제품들이야 되게 뛰어나요. 서비스도 뛰어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면은 새 기능을 원했을 때 새 제품을 구매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같은 제품인데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외도 그런 기업들 많아요. 자, 그리고 선 기대감, 후 실망감을 줄 때가 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광고로는 엄청 똑똑한 것처럼 엄청 잘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해놓고 일단 사두게 되면은 업데이트도 거의 안 해주다 보니까 아유 이거 뭐야 쓸모없네 그러면서 대부분의 스마트 기능을 안 쓰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저는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약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정 시스템. 물론 3년 약정 이렇게 하면 돈을 줄여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일단 3년 동안 묶여있는 그 답답함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돈을 꼬박꼬박 내는데 그러면 업데이트라도 제대로 해주던가 뭔가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려면 뭐 돈 더 내고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1등 기업들은 오히려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 회사의 제품을 자칫 비싼 돈 주고 구매하면은 다른 제품을 못 구매하고 다른 서비스를 못 이용하니까 더 많은 경험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소유보다
경험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그거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율주행 기능을 위해서 저렴하게 그냥 코란도, 뷰티풀 코란도를 구매했더니 다음에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가지고 살짝 업데이트 되어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작년에 샀던 사람 기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분이 아주 엉망이죠. 아니 이렇게 될 거면은 그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이 향상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마당에 이게 안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TV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TV. 뭐 물론 한국 이거 최고의 제품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만든 TV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능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구글 TV라고 새로운 기능을 갖춘 구글 TV 플랫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아무리 비싼 제품 스마트 TV를 사더라도 이 구글 TV와 같은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능을 이용하려면 아마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TV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제품 교체 없이 LG나 삼성도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면은 그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일부러 안 해주시고 새로운 제품을 사게끔 구매 유도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과연 맞을까라고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U 플러스의 셋톱박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보니까 어느 날부터 TV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지포스 나우 스트리밍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네 해서 찾아봤더니 메뉴를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셋톱박스를 교체하라는 겁니다. 교체를 하면 또 요금이 올라가요. 자, 이런 전략들 이럴 거면은 미리 테슬라처럼 필요한 기능을 갖춰두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매달 약정을 통해서 돈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값을 해가야 될 텐데 저는 이게 좀 잘 나가는 기업에 비해서 뭔가 얄밉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늘 최악의 사례로 들어드리는 예가 바로 SK텔레콤의 누구 네모라고 하는 스마트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한국 최초로 나와가지고 제가 기대감을 갖고 샀어요. 처음에 기능이 별로 없더라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겠지. 자, 근데 제가 지금 저것을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능 업데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대감을 배신한 케이스예요. 사두게 되면 뭔가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라 사뒀더니 거의 뭐 이런 표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고객들을. 그래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누구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구매가 끝나면은 누구 하고서 모른 척 하기 때문에 누구라는 겁니다. 이 제품의 명이 상당히 공감이 됐던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들이 최악의 사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근데 제가 실제로 SK그룹 교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는 뭐 뒷담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내 1등 기업들 기대감이라는 가치를 정말 무시하고서도 앞으로도 잘 되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물론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오지랖 부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앞으로 이런 기대감이란 가치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TV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은 테슬라처럼 일단 필요한 기능, 카메라라든지 뭐 센서라든지 그런 기능 먼저 갖춰 두시고 기능은 추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OTT 서비스 계속 늘어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계속 들어올 텐데 카카오 TV라든지 그런 것들과의 연동이 제품 교체 없이 업데이트만으로 계속해서 이용이 편리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TV는 그냥 TV 기능에 멈춰서는 아쉬워요. 이왕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스마트 제품이기 때문에 홈 CCTV라든지 다양한 스마트홈 제품들과 연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남으로써 이 TV 앞으로는 또 어떤 기능이 생길까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는 게 요즘 기대감 소비라는 것에 적합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LG전자에 직접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오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카메라라든지 센서라든지 뭐 갖가지 기능은 일단 테슬라처럼 먼저 갖춰두고 기능은 업데이트를 해준다.
자, 그래서 일단 사뒀더니 조리 모드가 계속해서 늘어나든지 좀 더 편리해지고요. 또 조리 실력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게 된다면은 야, 이것도 이런 기능이 생겼네. 다음에 어떤 기능이 생길까? 고객들에게 기대감, 설렘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자면은 이런 스마트 오븐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라든지 그런 다른 주방 기기들과 연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텐츠와 연결이 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딱 스마트 오븐을 사뒀더니 뭐 백종원이라든지 샘팀이라든지 김수미 배우라든지 그런 셰프들, 뭐 요리사들의 레시피와 제휴가 맺어져 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 레시피대로 조리를 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들까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현실화하기는 어렵지만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스마트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까지 이 기대감이란 가치를 확대해 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원권을 구매해 두게 되면은 계속해서 운동 프로그램 갖가지 것들이 뭐 최신 뭐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돼 가지고 아, 이 회원권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끊지 않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을 가치가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계속 제휴 피트니스 센터가 늘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좀 멀리 다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구독 서비스는 당연히 이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고 계신데요. 그림을 구독할 수 있는 오픈 갤러리나 전통주를 구독하는 술담아 이런 곳들은 이제 자꾸 일단 매달 돈 나가는 거니까 일단 구독을 해두게 되면은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구매자들에게 꼭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점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교해지는 개인 맞춤 추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그 실감을 나게 체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 하고 계실 겁니다. 또 옷 판매 같은 경우에도 스티치픽스가 상당히 미래적인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저 회사는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손님들이 내 취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 20-30분 동안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내가 좋아할 만한 옷들을 내가 정해진 날짜에 일단 보내줍니다.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구매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반품시키는 건데, 자,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요. 제품과 서비스들이 점점 다양해져야 되는 거고요. 개인 맞춤 추천이 점점 정교해져서 일단 구독을 해두게 되면은 이거 중단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더 확장을 해볼까요? 앞으로는 뭐 원격 진료라든지 그리고 정치 당원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곳에 기대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이러한 심리를 심어주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마케팅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호 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리뷰의 시대, AI, 데이터의 시대에는 기호 가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기대감 가치까지 더하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팁을 전달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테슬라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성장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가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정을 더 붙일 수 있고 제품과 브랜드에 정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뭐랑 비슷하냐? 아이돌들의 성장 전략과 비슷하더라고요. 아이돌 하면 이제 한국의 특산품이죠. 프로듀스 101 시리즈만 보더라도 물론 투표 주작으로 조금 퇴색되기는 했지만 이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습생에서 아이돌이 되는 성장 과정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죠. 자,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 데뷔하는 거 보시면은 초반에는 되게 풋풋한 컨셉으로 나와요. 근데 앨범이 거듭될수록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걸크러쉬, 남자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미를 뽐내게 되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이 가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서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또 어떻게 성장을 할까? 기대감도 갖게 되는 거고요. 방탄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은 진짜 풋풋했는데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성장서사를 만들어낸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전략을 이제 ICT 기업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
삼성도 LG도 뭐 SK텔레콤도 KT도 U+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처음에는 성장서사가 아니라 일단 출시할 때 이거 정말로 똑똑하고 완벽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막상 구매를 해보게 되면 딱히 성장이 없어요. 거기서 멈추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또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능이 또 업데이트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이 회사가 파악해서 계속 제품을 성장시키고 있구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성장이 될까? 이런 서사를 만드는 것도 아이돌의 성장 과정과 저는 그 유사성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광고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홍보하는 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저 신형 그랜저 나왔을 때 성공이라는 기호를 저기에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광고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우리 아들내미 성공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셨는데, 이게 먹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근데 테슬라를 보시게 되면 광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저런 유튜브에 올라오는 업데이트 영상이라든지 그거를 또 체험했다라고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버 분들의 리뷰를 보게 되면은 마치 업데이트를 축제처럼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이 난 거죠. 뭔가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 그래서 막 리뷰 영상 올리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신제품 출시 기사보다도 업데이트 소식 기사에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자동차 사면서 그리고 다른 스마트 제품 사면서 이런 것에 그렇게 크게 반응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이런 기사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콘텐츠가 다음 달에 오픈이 된다, 공개된다 그러면 또 설레잖아요. 자, 그럼 업데이트를 적극적으로 알릴 루트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긴 해줬는데 정작 그 고객들이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그 업데이트를 또 리뷰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영상을 유도하는 것도 테슬라에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업데이트를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 누구 스피커에 대해서 제가 SK교육대 이거 내가 샀는데 하나 또 업데이트를 안 해줘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같이 진행하는 형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 업데이트 됐는데 너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자, 업데이트 됐는데 고객이 모르면 그것도 문제다. 그것도 기업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고객들의 잘못이 아니라 고객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계속 보내준다든지 푸시 알림을 준다든지 또 제일 편하게 그 성장, 업데이트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디스플레이예요. 요즘은 곳곳에 제품들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데 저기 디스플레이에 단순히 스마트 기능만 넣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기능 업데이트의 홍보창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존 에코 쇼만 보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해서 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생겼구나, 한번 눌러볼까,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알려야지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자, 그리고 유튜브 업데이트,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테슬라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계속해서 기능 업데이트 되는 게 꾸준히 올라와요. 아마존 에코 스피커, 알렉사 시스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짤막한 영상들 계속 올라오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기대감을 디자인하는 기업들은 유튜브 채널로 계속해서 짧은 영상들을 꾸준히 올립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대박, 또 새로운 기능 생겼네, 다음에는 또 어떤 기능이 생길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있기는 해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 그리고 미래 채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저 인공지능 로봇 벡터의 경우에는 원래 제조사 안키와 같은 경우에는 좀 잘했어요. 이런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걸.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아마존 알렉사와 연동이 되고 앞으로는 또 어떤 기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심어줬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벙벙했었죠.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다행히 디지털 드림레스라고 하는 디지털 교육 회사에서 이 안키의 제품들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들 우리 회사가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자, 이게 제 메일함이거든요. 엄청나게 업데이트에 대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오, 대박, 드디어 업데이트 됐나 보다.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것만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드디어 벡터한테 이제 가수를 물어보면 그 가수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드디어 벡터한테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면은 뭐 맞추게 됐다. 숫자 맞추기 게임 별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뭔지 맞춘 뭐 이런 건데 되게 쓸모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매일 메일로 주고 그러는 거죠. 메일은 아니고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 주는데, 이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뭐야, 업데이트 됐다는데 뭐 이런 것만 알려줘, 이 회사 이거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디자인하는 것도 인간을 이해하는 그 센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오늘 기대감 소비라는 제가 만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을 기업분들이 오늘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는 성장과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는 기대감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는 역시 테슬라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정말 기대감 가치를 만들고 그 고객 기대감을 디자인하는 데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게 의도를 했건 안 했던지 간에. 근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제품들에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래특강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